일본인 지주의 과도한 비용 요구에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군청에서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벚꽃나무를 나눠주어서 심게 해. 그 꽃이 만발하면 동네 사람들이 더욱 고향을 사랑하게 되어서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참 희한한 생각인데 어쨌든 방서방도 이 벚꽃을 심어놓고 꽃 피기를 기다리지만 결국은 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추운 겨울날 서울로 도망치듯 떠나게 돼. 그런데 오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한들 머무를 곳이 없지. 그래서 결국은 다리 밑에서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돼. 그럼 다시 소설 속으로 갑니다. 방서방내도 헛헛 타관으로 떠나기는 처음부터 싫었다. 동리를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모두 사쿠라를 심어주는 그네들보다는 몇 배 더 간절한 뼛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사쿠라 나무를 심었을 때도 혹시 죽는 나무가 있을까 하여 조석으로 들여다보면서 애를 쓴 사람들이요. 그것들이 가지에 윤이 나고 싹이 트는 것을 볼 때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그들로서도 그때처럼 자연의 신비, 봄의 희열을 느껴본 적은 일찍 없었던 것이다. 내년이면 꽃이 핀다지? 글쎄, 꽃이 어떤지 몰라. 아무튼 이놈의 꽃이 볼만은 하다던데. 글쎄, 그렇대. 그러나 떠날 사람은 자꾸 떠나고야 말았다. 올 겨울에 들어서도 방서방내가 두 집째다. 그들은 사흘 만에야 부르튼 다리를 절룩거리며 희끗희끗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저녁 연기에 쌓인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날이 아주 어두워서야 서울 문 안에 들어섰다. 서울에서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지도 않았다.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 여관으로 가십시다. 그러나 돈이 있나요 어디? 하면 그 친절하던 사람들은 벌에 쏘인 것처럼 달아나곤 했다. 돈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이 몇 원은 되었다. 그러나 그 돈이 편안히 여관에 들어 밥을 사 먹을 돈은 아니었다. 고달픈 다리를 끌고 교통순사들에게 핀잔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에서 거리로 헤매던 그들은 밤이 훨씬 늦어서야 한 곳에 짐을 벗어놓았다. 아무리 찾아다니어도 그들을 위해서 눈발을 가려주는 데는 무슨 다리인지 이름은 몰라도 이 다리 밑밖에는 없었다. 그년을 젖을 좀 물리구려. 그까지 빈 젖을 물려서 뭘 하오? 아이가 하도 우니까 지나던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기웃거려 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짐을 끌고 굳은 범벅과 삶은 달걀을 물도 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 저리고 쑤시는 다리 오금을 한번 펴볼 데 없이 앉아서 정 못 견디겠으면 일어서서 어정거리며 긴 밤을 밝히었다. 이튿날은 그래도 거기를 한 대보다는 낫답시고 거적을 사다 두르고 냄비를 걸고 쌀을 사들이고 물을 길어들이고 나무도 사들였다. 그리고 세 식구가 우선 하루를 푹 쉬었다. 눈발은 이날도 멎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는 한박송이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방서방은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이 눈이 그치고는 무서운 추위가 오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또 쌀이비를 한 자루 가져왔다면 하고도 생각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발등이 묻히는 눈 위로 한참 찾아다녀서 다람쥐 꽁지만한 쌀이비 하나를 그것도 오전이나 주고 사기는 했다. 그리고 큰 미천이나 잡은 듯이 집집마다 다니며 아직 열지도 않은 대문을 두드렸다. 댁에 눈 쳐들을까요? 우리 칠 사람 있어. 댁에 눈 안 치시렵니까? 어련히 칠까봐 걱정이요. 방서방은 어이가 없어
마당도 없는 녀석이 괜히 비만 샀군 하고 다리 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직업 소개서도 가보았다. 행랑도 구해보았다. 지게를 지고 삭짐도 지어보려고 싸다녀 보았으나 지게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한 학생이 고리짝을 지고 정거장까지 가자고 했지만 막상 닥들이고 보니 나중에 저 혼자 다리 밑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여기까지 혼자 찾아올까요? 하고 얼음거렸더니 그 학생은 무어라고 일본말로 핀잔을 주며 가버린 것이다. 하루는 다리 밑으로 순사가 찾아왔다. 거기로 호구조사를 온 것은 아니었다. 다리 밑에서 불을 떼면 어떻게 할 테야, 응? 날마다 이 밑에서 연기가 났어. 다시 불을 떼다가는 이 밑에서 자지도 못하게 할 터이니 그리 알아. 정말 그날 저녁부터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 끓일 것만 있으면 다리 밖에 나가서라도 못 끓일 바 아니었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양식이 떨어진 것이다. 어떡하오? 아내는 맥이 풀려 울 기운도 없었다. 어린 것만이 빈 젖을 물고 두어 번 빨아보다가 울곤 울곤 하였다. 방서방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앉았다가 이따금 정칠놈의 세상 하고 입맛을 다실 뿐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어린 것은 아범의 품에서 잘 때다. 초저녁엔 어멈이 품속에 넣고 자다가 오줌을 싸면 그 다음엔 아범이 새 품을 헤치고 안고 자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궁리에 묻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범이 새벽녘에야 잠이 들어 어린 것과 함께 쿨쿨 잘 때였다. 김씨는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 보였다. 술 한 잔 허투루 먹는 법 없고 담배도 일하는 날이나 일꾼들을 주려고만 살 줄 알던 남편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나 생각할 때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굶고 앉았더라도 그 집만 팔지 말고 그냥 두었던들 하고 고향에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김씨는 생각도 못해 바가지를 집어든 것이다. 고향을 떠날 때 이웃집에서 서울 가면 이런 것도 산다는데? 하고 짐에 달아주던 잘 굳고 커다란 새 바가지였다. 그는 서울 와서 다리 밑을 처음 나선 것이다. 그리고 바가지를 들고 나서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다리가 후들후들하였다. 꼭 일주야를 굶었고 어린 것에게 시달린 그의 눈엔 다 밝은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별이 보였다. 그러나 눈을 가다듬으면서 그는 부잣집을 찾았다. 봄에 모두 부잣집 같았으나 모두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을 연 집, 그는 이것을 찾고 헤매기에 그만 뒤를 돌아다보지 못하고 이 골목 저 골목 앞으로만 나간 것이다. 다행히 문을 연 집이 있었고 그런 집 중에서도 다 주는 것이 아니었지만 10집에 한 집으로 식은 밥, 더운 밥 해서 한 바가지를 얻었을 때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 길로 나가보아도 딴 거리, 저 길로 나가보아도 딴 세상, 어디로 가야 그 개천 그 다리가 나오는지 알 재주가 없었다. 기가 막히었다. 물어볼 행위는 많았으나 개천 이름이나 다리 이름을 모르고는 헛일이었다. 해가 높아갈수록 길에는 사람이 들끓었고 그럴수록 김씨는 마음과 다리가 더욱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한 노파가 친절한 손길로 김씨의 등을 두드렸다.